요추 후방 감압술 및 척추체관 유합술 안내. 안녕하십니까? 본 동영상은 척추질환의 수술적 치료 방법인 요추 후방 감압술과 척추체관 유합술에 대해 설명드리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을 참고하셔서 효과적인 치료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허리의 구조. 사람의 척추는 7개의 경추, 12개의 흉추, 5개의 요추, 그리고 여러 개의 뼈가 하나로 붙어있는 천추로 구성되는데, 각각의 척추뼈 사이에는 디스크라고도 불리는 추간판이 위치하고 있어서 척추에 가해지는 충격을 흡수합니다. 그리고 뇌에서 연결되는 척수는 척추뼈 내부의 척추관을 따라 아래로 내려오면서 각 척추뼈 사이마다 좌우 한 쌍씩의 척추신경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수술 대상 질환. 척추관 협착증. 척추 내에 신경이 통과하는 척추관이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좁아지면서 이를 통과하는 신경이 눌리면서 허리와 다리가 저리고 아픈 증상이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척추관이 좁아지는 대표적 원인에는 척추관을 싸고 있는 척추뼈가 두꺼워지면서 골극이 형성되거나 척추관절을 이루는 후관절이 비후되어 커지는 경우, 또는 척추뼈를 싸고 있는 황색인대라는 연부 조직이 두꺼워지면서 발생합니다. 척추 전방전이증. 허리뼈의 앞쪽과 뒤쪽을 연결하는 고리뼈가 약해지면서 위에 있는 척추뼈가 아래에 있는 척추뼈보다 앞쪽으로 밀려나오는 상태를 말합니다. 척추 전방전이증이 발생하면 척추관 내부에 신경이 지나가는 경로가 좁아지면서 신경이 눌리기 때문에 다리에 통증과 감각 이상 등이 나타납니다. 요추 추간판 탈출증. 허리 디스크로 불리는 요추 추간판 탈출증은 다양한 원인에 의해 추간판을 둘러싸고 있는 섬유륜의 손상이 발생하면서 추간판 내부의 수핵이 탈출하는 질환입니다. 그 결과 인접한 신경근이 압박되면서 허리나 엉덩이, 다리 등의 통증과 감각 이상 등이 나타납니다. 수술의 개념과 과정. 수술 방법은 크게 신경감압술과 골 이식술 및 금속기기 고정술로 이루어집니다. 의료진은 허리 중앙에서 피부 절개를 한 다음 척추관 내에서 신경을 압박하는 원인이 되는 조직들을 제거하여 눌려있던 신경을 풀어주는데, 이것을 신경감압술이라고 합니다. 한편 압박되었던 신경을 감압하는 과정에서 주변의 뼈나 관절, 인대 조직을 많이 제거하기 때문에 척추체가 불안정해지고, 이러한 상태를 그대로 두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집도의는 불안정한 척추를 서로 유합시켜서 안정된 척추로 만들어주는 척추체관 유합술을 시행합니다. 척추체관 유합술은 금속기기 고정술과 골 이식술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금속기기를 이용하여 불안정한 척추뼈와 뼈 사이를 고정하는 금속기기 고정술은 단기간의 고정 효과만 가지고 시간이 지나면서 고정 효과가 떨어지므로 집도의는 평생 동안 허리를 지지하기 위해 골 이식술을 동시에 시행합니다. 골 이식술은 척추뼈와 디스크를 제거한 다음 신경을 풀어줄 때 제거한 환자의 뼈나 인공뼈를 케이지라고 불리는 박스 모양의 금속에 넣어 척추뼈 사이에 삽입해 주는 것입니다. 이식된 뼈는 3개월에서 6개월이 지나면 척추체와 단단히 붙기 때문에 수술한 부위를 평생 동안 잘 지탱할 수 있게 됩니다. 환자들이 자주 하는 질문. 전체 입원 기간은 며칠 정도입니까? 전체 입원 기간은 10일에서 14일 정도입니다. 단, 고혈압, 당뇨 등 내과적 질환이 있거나 수술 후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전체 입원 기간은 좀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수술을 하기 전에 어떤 검사를 시행합니까? 엑스레이나 MRI, CT, 골밀도 검사 등의 검사를 통해 수술을 결정합니다.
수술이 결정되면 전신 마취로 인한 위험성을 평가하기 위해 혈액 검사와 요 검사, 심전도 검사, 흉부 엑스레이 촬영, 폐기능 검사 등의 기본 검사를 시행합니다. 그리고 고혈압이나 당뇨병, 심장질환이나 뇌혈관 질환 등의 기저질환이 있는지 확인하여 필요시 각 질환에 해당하는 진료과와 협진을 통해 수술의 위험성을 평가받고 수술 전후 주의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며 추가로 필요한 검사를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수술 시 마취는 어떤 방법으로 시행되나요? 일반적으로 전신 마취를 시행합니다. 수술 시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수술실로 들어가서 마취를 하기까지 한두 시간 정도가 소요되고 수술에 걸리는 시간은 2-3시간 정도이며 수술 후 회복실에서 1시간 정도 환자의 상태를 관찰하게 되므로 전체적으로는 4시간에서 6시간 정도가 소요됩니다. 수술 후 상처는 어느 정도 크기이며 실밥은 언제 제거하나요? 수술 상처는 등 부위에 5에서 10cm 정도로 남게 되며 실밥은 수술 후 10일에서 14일 후에 제거합니다. 수술 후 거동은 어느 정도 할 수 있습니까? 수술 후 3일에서 5일 정도가 지나면 수술 부위에 체액이 고이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삽입했던 배액관을 제거합니다. 그 이후에는 수술 전에 제작해둔 보조기를 착용하고 침상에서 일어나기부터 시작해서 보행기를 잡고 걷는 것을 연습합니다. 입원 중에는 보조기를 착용하고 서서히 보행량을 증가시켜서 활동 범위를 늘려갑니다. 보조기는 얼마 동안 착용해야 합니까? 수술 부위의 안정을 위해 보통은 수술 후 2-3개월 정도 보조기를 착용하게 됩니다. 퇴원 후 활동 정도와 일상생활 복귀는 언제쯤 가능한가요? 퇴원은 보조기를 착용한 상태로 하게 되는데 보조기를 착용하고 있는 2-3개월 동안에는 가벼운 집안일을 할 수 있으며 사무직의 경우에는 직장생활 복귀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대개 수술 2-3개월이 지난 뒤에는 정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습니다. 수술 후 주의해야 할 사항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수술한 척추뼈와 뼈 사이가 붙는 동안에는 담당 선생님이 지시한 개월만큼 보조기를 꼭 착용해야 하며 보조기를 벗고 허리를 구부리는 동작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수술 후에는 무거운 물건을 들어서는 안 되고 허리에 부담이 많이 가는 활동이나 자세도 피해야 합니다. 척추를 지지해주는 허리 근육의 유연성이 떨어지고 근력이 약해지면 척추에 가해지는 부담이 늘어날 뿐 아니라 수술한 척추마디나 수술을 하지 않은 척추마디에 무리가 많이 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보조기를 벗고 나서는 허리 근육의 유연성을 길러주고 근육을 강화시키는 운동을 꾸준히 해야 합니다. 허리 근육 강화와 유연성 증진에 가장 좋은 운동은 수영이므로 보조기를 착용해야 하는 기간이 끝난 후에는 수영을 꾸준히 하십시오. 지금까지 요추 후방 감압술 및 척추체관 유압술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